79번에 보시면요. 수열 AN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은요,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이래요. 자, 그리고 BN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BN이요. 얘가 뭐냐면요, 마이너스 2래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AN 빼기 2B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빼기 2BN 분의 분자는요, EAN 더하기 BN, EAN 더하기 BN. 자, 요거의 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나왔는데, 잘 생각해봐. 우리가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는 사실 그거였어. 리미트 뒤에, 너네 강조 안 해줬어, 내가? 리미트 뒤에 복잡한 게 나오게 되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얘를 풀어제끼면 되냐면, 치환이라는 걸 통해서 풀어내면 돼요. 시연을 보시면, 99%의 문제는 다 풀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A는 정확하게 무한대로 발산하는 걸 알고 있지. 그 BN의 형태를 보면 자 일단은 치환을 했을 때 리미트 AN이 CN이 됐을 때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걸로 수렴하는 걸 아는 상태고 그 다음 BN이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BN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BN은 AN-CN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지.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다 집어넣는 거야. 자, 식을 변형시킬게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마이너스 2배의 bn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2an 플러스 2cn 이렇게 되고요. 분자는요. 2an에다가 bn을 더하세요. an 마이너스 c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좀 정리를 할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는요. 마이너스 an 더하기 2cn이 되고요. 분자는요. 3an-cn 이렇게 되겠지. 내가 왜 이걸로 이렇게 관찰을 한 거냐면 너네 이거 잘 기억해야 돼. 뭘 잘 기억해야 되냐면 일단 너네 이런 거 한 적이 있을 리미트에 대한 성질을 배웠을 때 이거 기억나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이 이렇게 볼까? 자, B쌤한테 잘 배웠는지 확인해 봅시다. 얘를 가지고 bn을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형태가 있어. 물론 나눴을 때 0이 아니다라는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으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걸 보면 가영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요. 가능해요. 화정이 어떻게 생각해? 가능해요. 가능해요. 예연이는 어떻게 생각해? 가능해요. 가능해요. 나 지금 옆에 강의실 가서 삐쌤 데려온다. 야, 그러면 이거 너네 너무 어렵게 푼 거 아니야? 너네들이 지금 가능하다 했잖아. 그럼 너네들이 이렇게, 선생님, AN과 B에 대해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상태에 대해서 각각 리미트가 이렇게 분배돼서 분리가 가능하다면 니네 이거 너무 어렵게 푼 거잖아. 이렇게 보면 안 돼? 얘를 가지고 CN으로 치환 안 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보면 안 돼, 그러면? 그럼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은요. 얘를 살짝 이항시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더하기 2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럼 리미트 bn 대신에 얘네들도 니네 말대로 리미트가 다 분리가 가능하면 리미트 an, 리미트 bn, 리미트 an, 리미트 bn 분리가 가능한 거니까 리미트 bn이라고 대신에 an 더하기 2를 써가지고 여기다 an 더하기 2를 써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잘 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너네들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푸는 거야. an에다가 마이너스 2bn을 여기다 마이너스 2배 한 거니까 마이너스 2an 더하기 빼기 4 분의 얘는 여기다 분자를 집어넣어서 2an, bn 대신에 an 더하기 2로 이렇게 봐가지고 마이너스 an 더하기 4분의 얘는 3an 더하기 2인데 a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어차피 상수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답은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보자라는 거잖아, 지금. 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대로 이렇게 치환해서 풀게 되면 얘가 결론이 이렇게 나는데
결국에 리미트 AN은 마이너스 2로 하니까 마이너스 4. 상수니까 이거 없어진다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답은 마이너스 3 똑같이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 너네들이 선생님 풀이, 치환해서 푼 풀이랑 너네들 푼 풀이가 답이 똑같으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너네들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한다고. 지금 AN 빼기 BN이니까 그냥 AN을 또는 BN을 그냥 이거 리미트 없애고 그냥 바꿔서 이 관계를 가지고 대충 집어넣어서 답을 이렇게 구할 거예요. 이런 얘기인 거잖아, 지금. 이걸 너희들이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뒤로 넘어가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문제 있거든. 가영이 보니까 틀렸던데, 뒤에 문제. 오답 정리 정말 잘했어요. 오, 가영 공부 진짜 잘하는구나. 아니, 하다가 힘들어서 안 했어요. 밑에 문제. 그치, 뒤에 그러니까 좀 하얘지더라고, 페이지가. 자, 근데 봐봐. 여기서 너네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지금 이거야, 이거. 너네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게 맞나? 이렇게 풀면 답은 거의 대부분 문제는 답은 틀린 답이 안 나와. 맞는 답이 나와. 나도 학생 때는 선생님 그냥 리미트 없애고 이 관계 가지고 그냥 대충 집어넣어가지고 그거가 계산할래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고난도 문제에서 답이 다 틀린다는 거지. 고난도. 특히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 왜? 이 말이 왜 틀렸냐? 잘 봐. 이것부터 출발을 해야 돼. 이게 맞는 말인가부터 너네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 이거 틀린 말이야. 이거는 절대로 맞는 말이 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너네들이 리미트라는 거를 얘와 얘로 따로따로 분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가정이 필요한데 니네 분명히 개념 원리에 적혀 있을 거야. 어떤 가정이 반드시 위에 적혀 있어야냐면 이 말 있어야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알파로 수렴하고요. 리미트 n이 bn이 극한값이 베타라는 걸로 어떤 특정 값으로 수렴을 하고 있다. 각각이 수렴하고 있다. 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각각의 리미트가 사칙연산이 분리가 돼서 알파, 베타로 더하고 빼고 나누는 걸로 돼요. 단 나눌 때는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지.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렇게 분리가 가능해요. 라고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 위의 말이 각각이 수렴한다라는 말이 없으면 절대로 리미트라는 걸 이렇게 각각 분리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선생님이 이렇게 푼 것처럼 리미트 an-bn을 가지고 리미트를 분리시켜 리미트 an 빼기 리미트 bn은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보는 게 불가능하다고. 왜? an은 무한대로 간다라는 사실 이것도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수렴하는 게 아니지. 그리고 bn이라는 것도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나는 모르는 상태야. bn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잖아. 그 모르는 상태인데 이걸 리미트를 분리할 수 있어? 그건 절대로 안 되는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틀린 풀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요? bn의 뭐를. 그래서 선생님이 cn이라는 걸로 치환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우리는 cn이라는 게 마이너스 2로 갑니다라고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an과 bn을 가지고 an과 cn에 관련된 형태로 분리시킨 다음에 그때는 이제 리미트를 각각 전부 다 분리를 시켜서 답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라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됐어? 무슨 느낌 됐어? 진짜 이 문제는 답을 구하기엔 너무나 쉬운. 그냥 직관적으로 bn은 an 더하기 2예요 라고 바꿔가지고 딱 집어넣어도 답은 나오지만 정확한 풀이는 될 수가 없다. 근데 또 이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니네들한테 물어보는 대부분의 한 80% 이상의 문제들은 각각이 수렴한다는 말이 없어도 지금 이렇게 푼 것처럼 그냥 대충 때려 박아도 답은 나온다 라고 생각이 드니 사실은 기억, 니은, 디귿처럼 정확한 거를 물어보지 않는 계산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어 제껴도 답은 나오니까 상관은 없어. 상관은. 정 시간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이제 좀 이따 뒤로 넘어가서 하겠지만 복잡한 게 나오면 무조건 치환합니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으셔야 돼. 니네 수원 수업에서도 배울 거 아니야. 이게 뭘로만 바꾸면 n이 x로 바뀌어서 x가 어떤 a로 갔을 때 fx와 gx에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눴을 때 각각의 리미트로 분리가 가능하냐 라는 거를 수원 극한 시간에 처음 배울 거야. 그때 너희들이 당당히 얘기해.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뭐라 당당히 얘기해야 돼.
선생님 그때 fx랑 gx가 수렴한다는 말이 있어야만 리미트를 분리할 수 있잖아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지. 그럼 수원 선생님이 야, 너 누구한테 배웠냐? 당당하게 뒷셈이요 딱 얘기하면 선생님도 기분 좋고 너희들도 기분 좋고 뭐 그런 느낌이죠. 무슨 말이 됐어? 하정아 무슨 느낌 돼요? 하정아?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됐어요? 네. 안 되는 것 같은데?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게 17쪽이었죠. 17쪽에 질문 없으시면 18쪽으로 넘어갈게요. 18쪽에 84번이요. 그렇지 84번 질문이 나와야죠. 84번하고 또 이게 뭐 사인 코사인 천지네. 84번 하나야? 선생님이 여기 지금 88번 기억리은 합답형 문제는 하나하나 다 해줄게. 그 예전에는 합답형 문제를 내신에 나오니까 합답형 문제를 틀리지 않는 방법이 있냐라는 걸 봤을 때 이 합답형 문항을 한 100여 가지 정도로 문항을 쭉 정리해가지고 약간 외워라고 했는데 우리는 무식하게 외우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합답형을 좀 추려내는 거를 한번 해볼 거고 일단은 84번을 먼저 볼게요. 84번. 녹화가 잘 되고 있겠지? 84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 플러스 2분의 5에 가우스 5분의 n의 값을 구해봐라. 자, 가우스가 나왔지? 만약에 저게 절대값이라는 게 나오면 뭐 수열의 극한에서 절대값은 나오지 않겠지만 절대값이 나오면 일단 절대값을 무조건 벗겨버려야 돼. 그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클 때와 작을 때 나눠서 절대값을 플러스를 그냥 나올 때가 있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라고 절대값 벗기는 건 이제는 조금 익숙해. 그치? 3학년이니까. 근데 이제 가우스를 벗기는 거는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야. 여기서 이 그대로 가우스를 가지고 극한값을 계산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왜? 가우스는 정수인데 얘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떤 정수가 계속 1, 2, 3, 4 계속 커질 거란 말이야. 그럼 걔 무한대로 쳤을 때 그게 어떤 정수로 갈 것이냐. 사실 그거는 우리가 짐작 자체가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가우스를 벗기는 방법을 이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방법을 너희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수1에서 수2에서 니네 수2 수업 아직 안 듣는구나. 수2에서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 플러스 2분의 5에 가우스 5분의 x 값을 계산하시오. 똑같이 나와, 똑같이. 그래서 이 가우스를 과연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가우스를 어떻게 벗길 것이냐 라는 거를 볼 건데 진짜 쉬워요. 절대값보다 더 쉬워요. 잘 봐. 항상 가우스 x가 나오면 그 뒤에 붙는 말이 있지.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는 최대의 정수입니다. 라는 말이 항상 붙어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 말을 조금 더 다시 해석을 하면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건데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결국 가우스 1.2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1이 되는 거지. 크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다시 가우스 3.5라는 걸 계산하게 되면 3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가우스 마이너스 1.2는요. 가영아 이거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 그렇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이거를 살짝 다시 분해를 해보면 사실 마이너스 2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마이너스 0.2가 있고요. 우리가 얘를 소수부분이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소수부분은 항상 0과 1 사이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플러스 1을 해주고 여기다 마이너스 해준다. 얘 로그 할 때 배워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해서 0.8 마이너스 2 더하기 0.8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여서 얘가 정답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는 거야. 얘도
3 더하기 0.5잖아. 그래서 정수 부분이 3이어서 3이 나오게 되는 거야. 얘도 1 더하기 0.2잖아. 그래서 정수 부분이 1이어서 1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가우스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는데 어떻게 내릴 거냐? 이렇게 내린다는 거지. 가우스 x는 x의 정수 부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쓰셔도 가우스에 대한 정의다라는 거야. 정수 부분을 결국에는 의미하는 거구나. 그럼 니네 봐봐. 2.7이라는 숫자가 있어. 여기에 정수 부분이 2지.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쓰냐면 정수 부분을 빼면 소수 부분인 거야. 다시 내가 이거를 설명해 줄게. 가우스 2.7 정수 부분은 이제부터 가우스를 씌워서 표현하겠으니까 가우스 2.7에서 가우스 2.7을 빼면 얘가 바로 소수 부분인 거지. 그럼 결국에 삭 2항시키고 삭 2항시키면 가우스 2.7이라는 거는 2.7 마이너스 소수 부분이다. 이렇게 가우스가 없는 걸로 벗길 수가 있다라는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x에다가 가우스 씌운 거를 빼버리게 되면 x에다가 그 x의 정수 부분을 뺀 거지. 그럼 그 남는 게 알파라는 소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파는 단 0부터 1 사이에 존재하는 그 어떤 수겠지. 상수. 따라서 가우스 x라는 것은요. 이항시키고 이항시키면 x-알파. 그러니까 x에다 알파를 뺀 어떤 게 x거나 1차가 나온다는 거예요. 1차가. 그럼 자연스럽게 가우스가 없는 걸로 벗겨진 형태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그럼 봐봐. 여기서 내가 가우스 5분의 n을 벗길 거야. 단순해요. 가우스 5분의 n은요. 그냥 5분의 n에서 알파 빼버리면 된다고. 무책임하게 쓰시면 돼요. 알파라는 거는 0부터 1 사이에는 그 무슨 소수겠죠? 0. 몇이라는 수겠죠? 뭐. 난 관심 없어. 그냥 어떤 상수인 거잖아. 그럼 잘 봐.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 플러스 2분의 5에 가우스 5분의 n이라는 거는 5분의 n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된다고. 어차피 알파라는 건 소수니까 절대로 답에 영향을 안 준다고. 왜? 무한대로 갈 거니까. 최고차만 관심 있는 거잖아. 그것도 약분되겠지. 그래서 얘는 n 플러스 2분의 n이 돼서요. 얘도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n분의 n이 돼서 답은 1이에요. 이렇게 뽑아내시면 된다라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예언이 오케이예요? 네. 하정이 됐나요? 가영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없으시면 선생님 88번부터 89, 90, 91 이것도 다 볼 거야. 답답형 문제는 중요한 문제니까. 자, 88번부터 볼게요. 88번. 이 합답형 문제를 다른 문제집에서도 계속 나와. 그러니까 그런 계속 나오는 거를 틀리지 않는 방법은 사실은 나올 때마다 합답형 문항을 뭐 연습장이든 뭐 포스트잇이든 어디다가 막 적어놔서 그게 참이면 맞는 말인 걸 외우고 거짓이면 왜 틀렸는지를 외워야 돼. 그 모든 문장들마다. 뭐 그게 추리면 몇 개 안 나와. 문제집마다 다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88번을 먼저 봅시다. 88번에 다음 중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라. 기억. AN과 BN이 이렇게 대소관계가 결정됐어요. AN보다 BN이 크대요.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과 A가 무한대로 가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은 어떻게 될까요? 얘도 무한대로 가나요? 라는 걸 물어봤어. 요거 2면.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일 수밖에 없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작은 놈이 무한대로 가. 그럼 큰 놈도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지. 이거를 가지고 뭐 샌드위치 정리라고 이제 좀 접근해서 보면 되는데 왜? 극한과 부등호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샌드위치 정리야. 그 다른 방법이 없어.
근데 작은 놈이 무한대로 가니까 큰 놈도 무한대로 갑니다. 라고 당당하게 샌드위치 정리 이용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작은 놈이 무한대로 가면 큰 놈도 무한대로 가겠죠. 근데 반대로 큰 놈이 무한대로 간다 해서 작은 놈이 무한대로 간다. 그거는 틀린 말이겠지. 니은에 보시면 AN과 BN이 모두 수렴할 때 그러니까 니은은 이 기억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거야. AN과 BN의 대소관계가 이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의 극한값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의 극한값이 이게 더 크냐라는 걸 물어봤어. 이건 사실 수투할 때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죠. 극한과 부동호가 나오면 무조건 샌드위치 정리라고. 근데 얘보다 얘가 크다라고 해서 극한값도 얘보다 얘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사실 그런 건 아니지. 여기에서 뭐가 빠진 거냐면 등호가 빠진 거지. 이게 바로 샌드위치 정리의 핵심적인 이야기였지. 얘보다 얘가 크다고 했어. 그치만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극한값은 하나의 값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게 너네 샌드위치 정리의 핵심 표현이었잖아. 그치? 극한의 대소관계. 이렇게 등호가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디귿은요. 이것도 뭐 주구장창 나오는 이야기야.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곱하기 bn이 0이래.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이퀄 0이던가 5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이 0이냐 이걸 물어보게 돼요. 자, 이거는 사실 출제자가 뭐를 의도한 거냐면 이걸 의도한 거야. 만약에 극한이 빠지고 나서 그냥 두 개를 곱해서 0이 되면 이건 언제나 맞는 말이야. 두 개를 곱해서 0이 되면 A가 0이던가 5월 B가 0이 된다. 이거는 항상 참인 말이야. 이거랑 비슷한 말이 하나 있었지. 좀 더 정리해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요. 단 A, B는 실수라 칩시다. 실수 안에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면요. 그때 나오는 결론은 A가 0이던가 0이고 and B도 0이어야 된다. 이것도 무조건 맞는 말인 거지. 제곱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절대값 A로 표현할 수 있지. 절대값끼리 더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 이게 이제 실수 영역에서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이었어. 근데 이게 극한으로 넘어와서 극한이 붙은 상태에서 두 개를 곱해서 0이 됐다라고 해서 얘도 반드시 0, 얘도 반드시 0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니 적절히 An과 Bn을 적절히 막 조율을 해가지고 곱했을 때 극한값이 0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면 돼. 이 단편적인 예로 내가 AN이 n분의 n제곱분의 1이라고 봅시다. 극한값 0 맞죠? Bn은 n이라고 봅시다. 그 얘는 두 개 곱해봐. 곱하면 n제곱분의 1과 n을 곱하면 n분의 1에서 0으로 가는 거 맞잖아. AN이 n제곱분의 1이고 BN이 n이라고. 곱하면 n분의 1이니까 0으로 가는 거 맞잖아. 그런데 얘는 0으로 가죠. 얘가 0으로 간다라고. 그러니까 둘 다 0이 안 되게끔 만들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막 적절히 막 그들을 조율해가지고 곱해서 0이 된다 해서 반드시 두 놈이 0으로 둘 중에 하나가 0으로 가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말이 된다. 지금 발레를 조금 잘못 들었는데 어쨌든 조율을 적절히 하다 보면 둘 다 0이 안 되는데 곱해서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어? 됐나요? 자, 그러면 89번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89번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하나 나왔는데 가영이가 오답 정리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아주 칭찬해. 가영이 머릿속에 생각한 거지? 나는 믿어요. 몰라서 답지 보고 써놨는데. 나는 믿어. 그래도 믿어. 그게 너의 머릿속에 있을 거라고 난 믿어. 자, 기억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현재 무한대로 가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이요. 0으로 가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곱하기 BN은 0입니다. 라는 말은 사실 이게 부정형일 거 아니에요. 부정형.
아니 하나가 무한대로 가고 하나가 0으로 가. 0 곱하기 무한대 형태지. 0 곱하기 무한대 형태는 우리가 감히 뭐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잖아. 아니야. 하나가 0으로 가고 하나로 무한대로 가. 근데 그들을 곱했을 때 어떤 특정 값으로 갈 수도 있어. 왜? 0 곱하기 무한대 형태는 부정형이라 했잖아. 가장 대표적인 부정형이 총 4개가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 가장 대표적인 부정형이죠. 그다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가장 대표적인 부정형이고요. 그 다음에 0분의 0꼴. 이것도 가장 대표적인 부정형이죠. 그래서 이 4가지는 계산 결과가 어떤 특정 값으로 수렴할 것이다. 또는 무한대로 발산할 것이다. 또는 무한소인 0으로 갈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할 수가 없어. 정형은 뭐냐? 정형은 예를 들어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정확하게 야 얘는 무한대로 가. 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도 보면 분모 분자 차수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거지. 분자가 더 크면 무한대로 발산, 분모가 더 크면 0으로 수렴, 분모 분자 차수가 똑같으면 최고차한 개수로 수렴. 그러니까 결론이 그들의 생긴 형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부정형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 그래도 마찬가지로 가장 대표적인 부정형이지. 0 곱하기 무한. 어떤 특정 값으로 간다 아니다 이런 말은 우리가 차마 논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무한대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bn이 알파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분의 bn의 값은 1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를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근데 사실 우리의 아이디어, 선생님 아이디어 잘 들어봐. 내가 아까 처음 질문했던, 하정이가 질문했던 그 문제의 그 아이디어인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리미트 뒤에 복잡한 게 나왔어요. 그렇잖아. an 빼기 bn이라는 복잡한 형태가 나왔잖아. 이런 복잡한 형태가 나면 우리는 과감하게 cn으로 치환한다고. 그럼 결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cn은 알파로 갈 거예요. 딱 형성된 거지. 그럼 우리 현재 스코어는 an이 무한대로 가고 cn이 알파로 간다라는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는 거지. 단 bn은 모르는 상태지. 그래서 bn을 이렇게 치환했으니 이제부터 bn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an-cn으로 바꿔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인지.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bn 대신에 an 빼기 cn을 넣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분의 bn 대신에 an-cn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다고. 바꿔주는 게 가능하다고. 그 얘를 살짝 분리를 시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렇게 분리하면 1이죠. 마이너스 이렇게 분리하면 an분의 cn 이렇게 되지. 근데 보니까 an은 무한대로 가고 cn은 알파로 가잖아. 무한대분의 상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과감하게 0으로 갑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1로 수렴해요 라고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하정이가 처음 질문했던 그 문제를 아까 선생님 여기다가 니네들의 방법으로 풀었던 거 있지 치환하지 않고 그렇게 계산하는 문제는 그냥 그렇게 풀면 다 풀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그 말의 느낌이 이런 거야. 그거를 정확하게 풀어내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합답형 문제에서 막히게 된다고. 뭐지? 왜? 정확한 값이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리미트 뒤에 복잡한 게 나오면 내가 말한 복잡한 거는 an, bn, cn 이런 식으로 하나만 딱 있는 것들이 간단한 형태고 뭔가 결합이 된 형태들은 전부 다 복잡한 형태. 그런 형태들은 다 치환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합니다. 라는 아이디어입니다. 라는 거야. 콜. 자, 그러면 디귿을 봅시다. 디귿을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요. 알파에 수렴하고요. 그 다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bn이 0이면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은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역시나 너네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선생님 an이 알파로 가니까 얘를 살짝 이양시키면 bn도 알파로 가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습관이라고. 물론 답은 나오겠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요거 복잡한 게 나왔잖아. 이제 다 알아. 얘를 cn으로 치환하는 거구나.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Cn은 0으로 가는 거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형태는 Bn을 바꿔주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을 슬쩍 바꿔볼게. 지금 AN 빼기 CN이겠네. AN 빼기 CN인데 AN 빼기 CN. 근데 정확하게 AN은 알파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CN은 0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알파 빼기 0이니까 얘도 알파로 수렴할 거예요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지.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하정이가 풀었던 문제도 질문했던 것도 풀었고 니은 디귿도 다 이렇게 풀려. 그래서 복잡하면 튀어난다.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야. 근데 리을 같은 경우는 별표 쳐놓고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문제의 기준이 뭐냐? 뭔가 우리가 1년의 계산을 통해서 아 이거는 이렇게 돼 라고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약간 좀 쉬운 수월한 문제들이야. 근데 리을은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적절한 발레라는 거를 암기해 둘 필요도 있어. 적절한 발예를. 무슨 얘기냐? 리을은 AN과 CN과 BN의 대소관계가 이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에서 AN을 뺐을 때 얘네들의 극한값이 0이면 CN은 수렴한다. 그러니까 얘가 어떤 특정 값으로 갑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문항이 굉장히 어려운 문항의 표현이라고. 물론 극한값이 나오고 극한값이 나오고 대소관계가 나왔으므로 뭔가 샌드위치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샌드위치 정리 사실 이 문제가 잘 풀리진 않아요. 아, 이거 뭐지? 라는 고민을 하다가 얘가 사실 0으로 간다는 얘기는 AN의 극한값과 BN의 극한값이 똑같다 이런 생각인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자칫 잘못 생각하면 AN의 극한값과 BN의 극한값이 똑같다라고 가정하면 얘도 알파로 가고 얘도 알파로 가면 당연히 리미트 CN도 알파로 가니까 수렴하는 값이 존재하겠네? 맞는 말. 이렇게 쓰면 틀린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한 발레를 조금 고민해 보다가 가영이가 정말 좋은 발레를 하나 써놨어. 선생님, 빼서 0으로 가는데 각각이 발산하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굳이 알파로 가는 게 아니라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는 거를 우리는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AN은 n-n분의 1. 정말 괜찮죠? BN은 n 플러스 n분의 1. 이런 적절한 예시를 들어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BN에서 AN을 빼버리잖아? 대소관계 맞죠? 얘는 이걸 더했고 이걸 뺐으니까 당연히 BN이 큰 거야, 현재 상태는. 이걸 빼게 되면 얘가 다시 무한대로 가는 거지, 극한값이. 얘도 무한대로 가지. 근데 왜 무한대로 가냐? 요 n 때문에. 얘 때문에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n분의 1은 n분의 1을 무한대 치면 0으로 가. 근데 n 때문에 무한대로 발생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여기를 빼버리게 되면 그 무한대로 가게끔 하는 요소가 사라지게 된다. 여기에 뭐 n제곱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빼게 되면 똑같은 거니까 없어질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 2n분의 n분의 2 이렇게 되겠지? bn에서 an을 빼게 되면 얘 극한값은 0으로 가는 거 맞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이에 있는 cn이 반드시 어디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 왜? 각각의 극한값은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것도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라고 우리가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고 이걸 어떻게 생각해내요? 그래서 너네들이 틀릴 거라고 이 문제를 풀면. 그러니까 이런 합답형 문장에 이런 발레를 드는 거. 특수한 케이스들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똑같이 적용해 볼 수가 있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문항일 것 같아요. 오케이? 하정이 오케이? 오케이. 예언이 오케이? 네.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게. 90번 해봅시다. 90번. 자, 90번을 보면요. A, M, B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AEN과 AEN-1이 모두 수렴하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 AN도 수렴하니? 라는 게 나왔어. 자, 너네들이 이걸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지. EN이라는 걸 이제 EN이라 읽지 않고 EN이라는 거 우리는 짝수. 그러니까 이거의 극한값을 보란 얘기는 짝수항들의 극한값을 보란 얘기야. 그 다음 EN-를 더 이상 EN-1이라 읽지 않고 얘네들 우리는 이제부터 홀수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홀수항들의 극한값을 보란 얘기야. 그랬을 때 AN이 수렴하냐? 모든 항이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냐?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부드럽게 해석하면 짝수항들이 수렴하고 홀수항들이 수렴할 때 전체 모든 항들의 수열이 수렴하냐? 이걸 물어본 거야. 정답은 틀렸죠. 왜? 내가 하나 갈래를 줘줄게. 내가 AN이라는 수열의 수의 나열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예를 들어서 1, 0, 1, 0, 1, 0, 땡땡땡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볼게. 이 1, 0, 1, 0, 1, 0 또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수열은 굉장히 발레로 많이 사용되는 수열이야. 너희들 처음 봤겠지만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 발레 형태입니다. 그럼 잘 봐. 짝수항들, 홀수항들만 봤을 때 홀수항들은 무조건 1이지. 무한번째로 가도 1이지, 홀수항들은. 그러니까 홀수항들은 1로 수렴하는 거야. 짝수항도 볼까? 짝수항들은 무조건 0이지. 그러니까 짝수항들은 무한대로 가도 0으로 수렴하는 거야. 각각은 수렴을 해. 짝수항끼리 따로 보고 홀수항끼리 따로 보면 따로따로 각각 수렴해.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을 전체를 봤을 때 전체 수의 나열은 10, 10, 10, 10 진동하는 수열이잖아. 그러니까 진동하니까 10, 10, 10 이런 거는 우리가 진동하면서 발산한다 얘기하지. 수렴한다 얘기하지 않지. 1로 가는지 0으로 가는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수렴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no, 틀린 말이야. 근데 모든 항이 수렴해. 그럼 각각의 항이 수렴하니? 이거는 yes야. 반대로 갔을 때. 모든 항이 수렴하면 짝수항, 홀수항 따로따로 봐도 무조건 각각은 수렴할 수밖에 없어. 심지어 그 수렴값이 같을 수밖에 없어. 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에 활용된 이야기가 뭐 몇 가지가 나오는데 AN이 수렴하는 상태라고 본다면 AN이 수렴하면 이 말들은 이 AN이 AEN으로 바뀌든 AEN-1로 바뀌든 A3N으로 바뀌든 AN 플러스 1로 바뀌든 뭘로 바뀌던 간에 A이 알파로 수렴하면 이들 전부 값들도 전부 다 알파로 수렴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어쨌든 N은 무한대로 가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다 무한대로 보내면 다 알파로 갈 수밖에 없어. AN 그 오리지널 수열이 쭉 가다 보면 알파를 향해 간다는 거잖아. 그럼 그게 짝수 번째만 뽑아서 보든 홀수 번째만 뽑아서 보든 3의 배수 항들만 뽑아서 보든 n보다 하나 큰 수열만 뽑아서 보든 어쨌든 전부 다 알파로 간다라는 거야. 근데 그 반대 과정은 맞지가 않는 얘기인 거지.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이 나와. 2n번째가 수렴한다라고 하면 A 4n은 수렴하냐 이런 말들이 나와. 이건 너희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 맞는 이야기가 되겠지. 왜? 2의 배수인 항들, 즉 짝수항들이 다 수렴하니까 2의 배수가 아니라 그걸 좀 하나 더 건너뛰어서 4의 배수인 항들을 봤을 때 당연히 수렴하겠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 4의 배수항이 수렴한다고 해서 2의 배수항들이 수렴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좀 종종 나오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지만 이거는 틀린 말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도 좀 응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너희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리됐어? 어떻게? 그 다음 니은을 봅시다. 니은도 사실 이거 선생님이 더 이상 해줄 필요는 없는데 아까 나왔던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 니은을 보시면 리미트 an 더하기 bn이 알파로 수렴하고요. 뭐 알파로 수렴한다 볼게. 그다음 리미트 an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이라면 an분의 bn은 수렴하니? 얘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또 너희들 이제는 느끼셔야지. 아, 뭘 느껴야 돼? 복잡한 게 나왔네요. 아싸 신난다. CN으로 치환할래요. 이런 느낌. 그럼 CN은 알파로 가고 AN은 무한대로 가고 있지. 그 예를 들어 살짝 바꾸면 리미트. BN을 모르는 상태니까 BN은 AN-CN 이렇게 바꾸고. 그럼 얘네들 살짝 분리를 했을 때 리미트 1-AN분의 CN 이렇게 된 거지. 근데 AN이 무한대로 할까 어차피 0으로 가니까 얘는 1이라는 걸로 수렴하겠군요. 아까랑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뭐 잘못했어? 뭐 잘못했을까? 아, 잘못 바꿨지. 잘못 바꿨어. AN분의 AN분의 자, 그 다음에 뭐 바꾸는 거냐? BN을 바꾸는 거지. BN은 CN-AN 이렇게 바꿔야 됐어? 자, 그럼 얘를 다시 분석하면 리미트 AN분의 CN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건데 AN분의 C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얘의 결론이 수렴하냐? 맞냐? 그 얘의 결론이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A는 무한대로 가고 C는 알파로 가고 있네. 수렴한다 볼 수 있을까? 아,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수렴한다 볼 수 있을까? 수렴한다고 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쓴 말 중에 잘못된 말이 있어. 칠판에 쓴 말 중에서. 뭐가 잘못된 말일까? 잘 생각해봐.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 무언가를 잘못 썼어. 너는 생각할 수 있어. 선생님이 뭘 잘못 썼을까? 맞추면 내가 기프티콘 쏠게요. 야, 내가 지금 뭘 잘못 썼어? 잘 생각해봐. 없어? 그럼 내가 얘기해준다? 아, 진짜 아깝다. 나 진짜 기프티콘 진짜 비싼 거 사주려고 했는데. 자, 자 문제 밑줄 쳐봐. AN이 발산, 거기다 밑줄 쳐. 발산에다 밑줄 치시고, 이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지. 너네 발산한다고 해서 그게 무한대로 간다라고 확장할 수 있어? 야, 니네 이거 봐봐. 발레카에 써놨잖아. 10101010. 저 분명 발산하는 거지. 니네 발산의 종류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 세 가지 종류가 있지.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진동하면서 발산. 야, 이 문제는 AN이 발산한다고 했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말은 없었어. 만약에 양의 무한대로 발산했으면 답은 1로 수렴하는 게 맞을 거야. 아, 또는 이제 마이너스로 수렴하는 게 맞을 거야.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근데 그 발산이 AN이 어떻게 발산되는지 모른단 말이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또는 진동할 수도 있어. 야, 이게 만약에 진동하는 소리를 해보자. 진동하면서 발산한다 치자. 내가 A는 그대로 101010이라는 수열로 가져와 볼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분모에 1010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죠? 또는 뭐 단편적으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 얘는 알파 마이너스 알파 알파 마이너스 알파 알파 마이너스 알파 얘의 결론도 결국에는 진동할 수가 있지. 알파 값에 따라서 A인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를 과감하게 수렴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진동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 선생님도 지금 놓칠 뻔했어. 조심하셔야 돼. 발산한다는 말이 꼭 양의 무한대로 간다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 발산한다는 말은 세 가지 종류가 있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진동하는 경우도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에 큰일 날 뻔했어. 나도 치고 있어. 자, 디귿. 디귿은 뭐 쉽죠? an 더하기 bn과 an 빼기 bn이 모두 수렴한 돼. an 더하기 bn과 알파 an 빼기 bn이 베타 모두 수렴한다면 내가 계속 하는 얘기인 거야. 리미트 뒤에 복잡한 게 나오면 뭐 cn도 나왔 아니 c 안 나왔지. 얘를 cn 얘를 dn 이렇게 치환하셨어. 그 여기는 an이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해? 연립하면 돼요. 지금 an 더하기 bn이 cn이 됐고요. an-bn이 dn이 된 거이므로 그들을 살짝 더하면 2배 an은 cn 더하기 dn이고요. 얘를 2로 나누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an의 극한값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로 수렴합니다. 이런 느낌. 마찬가지로 뭘로 수렴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an, bn은 모두 수렴합니다. 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 콜. 자, 그럼 다시 오른쪽에 91번으로 갑니다. 91번. 91번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들의 표현이 있어서 가봅시다. 자, 91번의 기억.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절대값 an이 0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은 수렴합니다. 자, 이 말은 맞는지 틀린지 좀 확인해 봅시다. 야, 결국에 절대값이라는 거는 양수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붙이고 나올 수도 있어. 만약에 이 문제가 절대값 an이 만약에 이렇게 왔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절대값 an이 알파로 수렴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면 a는 수렴합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지. 내가 단편적인 예로 an을 가지고 봤을 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수에다 칩시다. an은 수렴하는 게 절대로 아니지. 지금 진동하고 있는 거지. 발산하는 거야. 근데 이 모든 항에 다 절대값을 씌워봐. 그럼 전부 다 111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절대값인 건 1111로 수렴하고 있는 중인 거야. 그렇다고 해서 an이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지. 근데 이 문제는 그렇거나 말거나 결국에 그 절대값 씌운 것들이 전부 다 0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전부 다 0이라는 걸 향해 간대잖아. 그럼 절대값을 씌우나 안 씌우나 어차피 0은 0인 거니까 결국에 얘의 극한값도 0이라는 걸로 수렴할 수밖에 없군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절대값 씌운 게 알파로 갔다라고 나오면 이 말은 틀린 말이야. 근데 그 절대값 씌운 게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얘도 수렴합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다 이런 말인 거야. 자, 그 다음 쌤이 정리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 이게 다 정리하셔야 돼. 니은 an이 0보다 크면요. 0보다 크고요. an 분의 an 플러스 1이요. 3분의 1보다 작으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은 0으로 수렴합니까? 자, 여기서 내가 하나 부연 설명할 게 있는데 그 부연 설명이 뭐냐면 자, 좀 정리를 해봅시다. 뭘 정리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왔어. 표현이. 화면 나오나? 안 나오네?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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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를 들어서 잘 들어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나왔어. 근데 얘가 어떤 숫자래. 요거 뭐 의미하는 거야? 다항에서 전항 뺐더니 숫자래. 뭐 의미할까? 자, 저거 잘 생각해내야 돼. 다항에서 전항 뺐더니 숫자래. 과연 저 an은 관련된 뭐라고? 등, 차, 수, 열을 얘기하는 거지. 등차 수열은 항들 사이의 차이가 일정해야 돼.
그럼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뺐더니 어떤 숫자로 고정된다는 얘기는 항들 사이의 차이가 일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표현을 봤을 때 아,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그럼 다시 am분의 am 플러스 1이 어떤 숫자래. 그 얘는 뭘 의미할까? 등비. 그렇지. 등비수열을 얘기하는 거지. 아, 얘들은 등비수열을 얘기하는 거구나. 예를 들어서 1, 2, 4, 8, 16, 32 이런 수열 있잖아. 전항분의 다음항 해봐. 2잖아. 전항분의 다음항 해봐. 2잖아. 전항분의 다음항 해봐. 2잖아. 그러니까 2씩 곱해져 나가는 수열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바로 공비를 의미하고 이 숫자가 공차를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니은의 말을 봤을 때, 니은 말을 봤을 때 그 AN은 0보다 크대. 그러니까 AN은 절대로 음의 항은 아니야. 양의 항들이야. 근데 전항분의 다음항을 했더니 3분의 1보다 작대. 이게 뭐냐면 비율이 3분의 1보다 작다는 얘기는 공비가 얘가 공비일 거 아니야. 뭐보다 작다는 얘기야? 3분의 1보다 작습니다. 이런 얘기잖아. 근데 모든 항이 양수를 했으니까 공비가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공비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는 거야. 양수를 곱해나가야 모든 항들이 양수겠지. 그러면서 공비는 3분의 1보다 작다 이런 얘기지. 야, 등비수열인데 0부터 3분의 1 사이래 공비가. 수렴이 안 해. 하지? 니네 등비수열 수렴 조건 했었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같거나 작으면 수렴합니다. 특히 마이너스 1부터 공비가 1 사이에 있으면 이 등비수열의 극한값은요 0으로 수렴하고요. 만약에 공비가 1이라면요 이 극한값은요 초항으로 수렴합니다. 라는 사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고 3분의 1 작다는 공비가 3분의 1 작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0으로 수렴합니다. 이 말이 맞는 표현이 되겠죠. 요거는 요 문제를 잘 못 풀었다는 얘기는 오로지 수원의 수열에 관한 이야기가 약하기 때문에 못 푼 거야. 여러분들이 약하다면 이 정도의 표현을 이제 좀 암기를 해두셔야 되겠죠. 이걸 조금 유식하게 뭐라 부르냐면 점, 화, 식이라 불러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등차 수열의 점화식, 등비 수열의 점화식 이렇게 부릅니다. 오케이. 니은도 볼까요? 니은 할 거야. 디귿. AN이 0보다 크고요. AN 플러스 1은요. 루트 AN이래요. 요거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은 0입니다. 자, 디귿은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라는 걸 잘 살펴보세요. 저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디귿을 어떻게 판단하면 저 판단이 좀 빨라질까요? 봐봐. 전항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다음 항이 된대. 전항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다음 항이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AN의 극한값이 0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A는 양수. 예를 들어서 A는 어떤 수의 나열이냐면 첫째 양, 둘째 양, 셋째 양, 넷째 양, 다섯째 양 계속 1이라고 보자. 그럼 전항에다 루트 씌우면 뭐야? 1. 다음 항 됐고 여기 루트 씌우면 또 1. 계속 1은 계속 1이 나올 거 아니야. 이 수의 나열이. 그럼 극한값은 1로 갈 거 아니야. 그치? 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게 발레대로 설명하면 선생님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냐라는 거지. 시험 시간이 50분밖에 없는데 시험장 가서 이걸 1이라는 게 있겠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희들이 메모장에 잘 정리를 해두라고.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에는 이 합답형 문제를 완벽하게 풀고 싶다면 암기라는 게 필요해요. 나도 그거는 되게 미안한 일인데 그런 이야기. 아니면 이 정도야 뭐 생각하는 건 뭐 잡밥이죠. 금방 생각하죠. 라고 한다면 뭐 암기 안 하셔도 되고요. 리을. 리미트 AN의 제곱이 알파의 제곱이래.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의 제곱이 알파의 제곱이래.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 AN은 알파 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 AN은 마이너스 알파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하겠지.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해? 선생님 AN 제곱이 알파니까 AN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거든요. 그래서 AN의 극한값은요 알파던가 마이너스 알파겠죠?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럼 이 생각이 맞는 생각일까? 이 생각이 맞을까? 이 생각이 맞을까? 한번 이런 방법을 써볼게. 이런 방법을 써볼게.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내가 이 리미트 뒤에 있는 게 복잡하잖아. 얘는 AN 곱하기 AN이잖아. 그지? 내가 그래서 얘를 CN으로 딱 바꿔버릴게. 아이고 BN으로 바꾸자. BN 없으니까. 그럼 현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은요 알파 제곱으로 수렴합니다. 이런 말인 거지. 그러면 AN의 제곱이 BN이 된 거니까 AN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N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러면 선생님 이거 복잡해서 치환해가지고 BN이라고 표시했고요. BN이 알파 제곱으로 수렴한다는 말이 있는 거죠. 그 내가 이 AN에 대해서 얘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N으로 바꿔가지고 그 여기에 극한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BN이 알파 제곱으로 가는 걸 알아서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수렴할 거예요. 라고 주장할 수가 있냐고. 주장할 수가 있냐고. 아니요. 왜? 아니오가 나왔어. 왜? 아까처럼 그냥 1이라고 보면 안 돼요? 좋아. 해봅시다. 선생님 저는 이 발레를 생각해보니까 이런 얘기지. 발레를 생각해보니까 이런 얘기지. 잘 봐. AN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AN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 1, 뭐 할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러면 AN의 제곱은 1, 1, 1, 1, 1, 1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AN의 제곱은 어쨌든 1로 가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AN이 풀마 1로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그건 아니잖아. 완전히 그거는 상식 밖의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 AN은 심지어 수렴하지도 않잖아.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그지?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런 발레가 있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어서 틀린 말이 됩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발레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발레야. 1, 1, 또는 10, 10, 10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발레니까 좀 기억을 하시고요. 뭐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합답형 문제를 정리해 볼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콜? 지금 내가 정리한 문제들만 정확하게 기억하셔도 실제로 이제 다른 문제집에 있는 합답형 문제까지 잘 풀 수 있고요. 한 번의 고비가 더 남았어. 급수 파트에서도 합답형 문제가 또 있어. 그거는 선생님이 알려준 수업 시간에 한 걸 가지고 생각하시면 다 풀리니까 그건 또 그때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콜. 자, 그 다음에 19쪽에 질문이 없으시면 20쪽에
100이요. 100번. 100번 하나요? 예은이 여기까지 풀었어요? 20조까지? 네. 질문 없어요? 네. 하정이는 20조까지 풀었어? 네. 질문 없어, 하정이는? 네. 그럼 볼게요. 20번 볼게요. 100번 볼게요, 100번. 자, A는 어떻게 되지? 첫 번째부터 N함까지 합 SN이 주어졌는데, 그 SN이 N 곱하기 2에 N-1제곱 이렇게 주어졌을 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분의 SN의 극한값을 구해보세요. 자, 그럼 봐봐. 한번 해보자. 너네들이 이 문제 푸는 가장 기본적인 룰은 뭐냐면 SN이 주어지고 AN이라는 거를 물어보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어디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SM-SM-1은 AN입니다. 요거부터 항상 출발을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를 가지고 내가 추론을 해보면 SM-SM-을 한번 써볼 거야. SN은 n 곱하기 2의 n-1제곱 마이너스 n-1의 2의 n-2제곱 이렇게 되겠지. 하나 줄인 거니까 n에다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얘는 뭐냐면 2분의 n 곱하기 2의 n제곱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고요. 마이너스 분배를 해주게 되면 얘는 4분의 n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2의 n-2제곱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2의 n제곱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 그래서 얘네들을 보니까 얘는 2의 n제곱에 n 곱하기 2분의 1개가 있고 4분의 1개가 있는 걸 뺀 거니까 정리하면 4분의 n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4분의 1의 2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가 바로 AN입니다. 이게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동량으로 보셔야 돼요. 동류항, 같은 항이야. 그럼 이제 문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의 건 요거죠. 4분의 n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2의 n제곱 분의 SN. 걔는 정확하게 쓰면 2분의 n 곱하기 2의 n제곱이 되겠죠. 난 심심하니까 2n제곱 다 나눠버리면 결국엔 4분의 n 더하기 4분의 1분의 2분의 n이 돼서 n이 무한대로 가니까 1차분의 1차죠. 그래서 정답은 2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내용적인 면을 조금 정리를 해주면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등차와 등비가 곱해진 형태의 수열이잖아. 그래서 이런 수열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불러요. 몇 급수다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원리까지는 크게 알 필요는 없는데 한번 내가 저거를 한번 써볼게. 1부터 넣어볼게. 1부터. 일반항이 아니구나. 아이씨. AN이 아니구나. SN이구나. SN이네. 이거 쓰지 마. SN이었어. 별 의미 없어. 이렇게 뽑아내는 방법밖에 없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일반항인 줄 알았네. 자, 그 다음. 21쪽에 질문. (21쪽에) 질문 없어요? 102요. 102? 응. 102하고 또 하정이랑 예원이는 없습니까?
말하는데. 하정아, 입 모양이 잘 안 보여. 103? 쉬는 시간이요. 쉬는 시간. 좀. 야, 지금 쉬는 시간으로 수업 끝내야 돼. 아,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이 쉬는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미안해요. 그 대신 좀 빨리 끝내줄게. 화정이 질문 없어? 없어? 예은이도 없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102번 볼게요. 102번.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14고요. 그 다음 A4 더하기 A5 더하기 A6이요. 마이너스 378이래. 그리고 등 비수열이래. 그럼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EN 플러스 1 분의 SN의 제곱의 값을 구해봐라. 어쩔 수 없어요. 등 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내가 표현을 해야지. 어떻게 표현합니까? 초항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은 14예요. 자, 얘는요. AR의 세제곱 더하기 AR의 4제곱 더하기 AR의 5제곱은 마이너스 378이에요. 정리를 하셔야죠. 별 수 있나. 내가 얘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하면 A로 상 묶어버리면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은 14예요. 얘는 AR의 세제곱으로 묶으면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은 마이너스 378이에요. 이렇게 된다. 얘들을 가지고 봤을 때 촥 나눠버리면 등비수열의 연립은 곱하고 나누는 방법밖에 없어. 더하고 빼는 건 등차 수열의 연립이야. 그래서 똑같은 게 날라가지. A 날라가지. 그러니까 R 세제곱 분의 1은요. 마이너스 이거 아마 약분시키면 어렵네. 마이너스 27. 27분의 1입니까? 그러네. 27분의 1. 그러니까 결국 R은요. 마이너스 3이군요. 딱 나온다. 그럼 R이 마이너스 3인 게 나왔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 딱 집어넣어서 A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뭐냐? A2 9, 남았어요. 10, 7, 7, A2네. A야. 그럼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왜? 뭐가 끝났냐? 선생님 이거를 나는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냐면 실제로 내가 그 수열을 한번 써볼 거야. 초항이 2고 공비가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2고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고 세 번째 항은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 네 번째는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4제곱 이렇게 된다고. 세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 얘는 뭘 의미하냐면 1 넣으면 몇 번째 첫 번째를 잡냐면 1 넣으면 세 번째하고 첫 번째를 잡으래 얘를. 어디야 세 번째 얘지. 얘가 첫 번째가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2 넣으면 다섯 번째, 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홀수 번째부터 얘기한다고. 홀수 번째를. 그럼 그 다음 항은요. 2에 마이너스 3에 4제곱이 그 다음 항이 되겠지. 여기 하나 커진 거. 얘랑 비교하면 마이너스 3의 제곱만큼 커진 거니까 공비가 9가 된다고. 얘를 우리가 일반항을 써보면 초항 2에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초항이면서 공비가 9니까 9의 n제곱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선생님 뭐 그런 식으로까지 가요. 그냥 일반항을 너네들 쓰면 되잖아요. 일반항은요. 초항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1제곱에 이렇게 등비설의 일반항을 써놓고 A, 2n 플러스 1을 원했으니까 여기다 2n 플러스를 발라내면 일반항 똑같이 나온다고. 정리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SN은 구할 수 있죠? SN은 뭐야? SN은 뭐야? 공식 있죠? SN은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 번째 항 2에 1 마이너스 공비의 n승 이게 이제 SN이죠. 저거 정리해서 제곱해가지고 갖다 발라내면
뭔가 식이 달라지겠지. 거기다가 등비설의 극한 9의 n제곱 앞에 개수들이 정답입니다. 나오겠지. 정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 무슨 말 이해돼? 콜. 그 다음 21쪽에 또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22쪽 시간이 더 108번이요. 필요할까? 다시 몇 번 못 108번. 들었어. 108번. 108번. 오케이. 108번까지만 우선 끝내자. 좀 더 시간 줄겠어. 야, 니네 자꾸 숙제 안 하면 나 화낼 거야. 쌤 퇴원시켜요, 퇴원. 그래? 서바이벌 한번 할까? 자, 108번.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2x에 n 마이너스 1이 수렴하도록 수렴하래, 수렴. 그러니까 어떤 등비설, n에 관한 거듭제곱 형태니까 등비설이잖아. 수렴하도록 하려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첫 번째 항이요. 0이 돼도 수렴할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 공비라는 건요. 무조건 n 밑에 있는 게 공비야. 아,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게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같거나 작으시면 수렴하고요. 첫 번째 항은요. 여기다 1 지우면 되지. 어떤 거에 0제곱은 무조건 1이지. 그 얘만 남는 거니까 x 플러스 1이 0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연립부등식이니까 이거 먼저 푸시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요 0보다 크면 되겠죠. 이항시키시면. 그러면 x 마이너스의 전체 제곱이 0보다 큰 거니까 x는 1만 아니면 무조건 크겠네. 그 다음 이제 요걸 풀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같거나 작으면 되는데 제기라 인수분해가 안 되네. 뭐 해야 돼? 근해공식 써야지 뭐. 근해공식 써가지고 근 구해가지고 그 근과 근 사이 딱 쓰면 되는 거잖아. 그지? x는 여기 근은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제곱 플러스 8 2루트 2. 그러니까 얘는 1 플러스 루트 2보다 작고요.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커요.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x는 1을 빼주셔야 되고 그러면서 x는 마이너스 1까지 딱 추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래. 마이너스는 하나 나오지. 그래서 얘는 대략 몇이냐면 루트 2는 1.555니까 마이너스 0.555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신 정수는 0 되지 0. 그 다음에 1은 안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됐고요. 0 됐고요. 1은 안 되고요. 2 들어가냐 1.555니까 2.555지 2도 괜찮네. 그러니까 정수는 3개밖에 없네.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죠. 강의 오케이? 오케이. 자, 시간 관계상 그 나머지 뒤쪽에 있는 문제들은 굉장히 지금 유형 18번, 19번 거기다 왕별표 쳐놓고 유형 18, 19는 내가 다음 주가 되겠죠. 학원 오시면 너희들은 보강을 좀 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어차피 4명 두고 그룹 과외를 하는 상황이니까 과외한다 생각하시고요. 보강을 더 잡아줄게요. 아주 마음껏. 그 보강 잡아서 나랑 좀 얼굴 볼 일이 많을 것 같고 이제 18, 19번에 대한 문제풀이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 이게 시험에 무조건 안 나오면 내가 손가락 자르고 가서 그만둘게. 무조건 나오니까 선생님이 조금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고요. 돌아오는 수업 일요일날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 수업할 거니까 꼭 마음의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선생님 어려워요. 수학 안 할래요. 이러면 진짜 거기는 시험에 수능이 99.9% 나오는 이야기여서 포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네들 표정 보고 수업할 수가 없고요. 그냥 수업할 거니까 마음의 준비하고 오세요. 오늘 오답 정리한 거 다시 한번 노트에 꼭 정리해라. 특히 합답형 문항 예쁘게 정리해놔라. 예쁘게. 알겠죠? 부탁할게요.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개념 원리 꼭 풀어라.